안녕하십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박승용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일단 먼저 총평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아마 확률과 통계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진 않았을 것 같아요. 쌤 예상에는. 자, 근데 중요한 건 확률과 통계가 이렇게 쉽게 나온다라고 해서 꼭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나오게 되면 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특히 단답형 같은 거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절대 안주하지 마시고 그래서 확통 공부를 좀 꾸준히 하시고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도 좀 섭렵할 수 있도록 훨씬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6월 평가원 점수에 대해서는 물론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신감을 얻고 이런 건 좋겠지만 너무 크게 의미를 둘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제 밑에 적어놨지만 우리 문과 학생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문과 학생들이겠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이제 무조건 따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점수를 무조건 따야 되는 과목이고, 그러면 확률과 통계가 좀 높은 점수를 갖는 게 좀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 학생들이 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수학 1하고 수학 2에 대해서도 분명히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고득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확통에서도 고득점을 받아야지만 좀 의미가 있게 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조정 점수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잘 봤는데 수학 1하고 수학 2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점수가 높지 않았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등급 컷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확통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원 수투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를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수학원, 수학2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또 올릴 테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문제를 보면서 좀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같이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일단 28번 2점짜리 문제인데 너무 평이한 문제인 것 같아. 그냥 이항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계산만 잘하면 우리가 풀릴 수 있을 문제였을 거고, 그래서 이항 정리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좀 이것만 좀 기억을 해봅시다. 자, A 플러스 B의 n승이라고 하면 이것들의 항은 우리가 흔히 일반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nC 아래 A의 n승하고 B의 n-r승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크게 무리가 없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3번은 자세한 풀이는 하지 않을 거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인데 굉장히 좀 쉽게 나왔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 표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조건부 확률을 처음 공부할 때 학생들이 좀 겪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우리 학생들이 또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3점짜리 답게 좀 평이하게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냥 간단하게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참여한 학생 2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진로 B를 선택한 학생일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 전체 이제 표본 공간을 진로 B를 선택한 학생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니까 전체는 9로 보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확률로 따지면 전체 9분의 그 다음에 이 학생이 1학년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1학년은 5명 있잖아. 그래서 9분의 5라고 그냥 간단하게 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24번도 그냥 넘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25번 한번 봅시다. 자, 25번 보시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그냥 확률과 통계의 기본 케이스 나누기를 적용을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을 하는데, 자, 4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선택할 때, 자, 선택한 수가 3,500보다 클 확률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전체를 볼까요? 자, 전체를 보시면 자, 우리가 4자릿수를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하고 각각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 이렇게 될 테니까 전체 같은 경우에는 몇이다? 우리가 625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3,500보다 큰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자, 4자릿수에서 3,500보다 크기 위해서는 일단 1000의 자릿수가 3이고 100의 자릿수가 5 이러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로 1000의 자릿수가 그냥 몇이면 되는 거야? 4면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1000의 자릿수가 5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3가지로 굳이 나눌 수 있을 테니까, 자, 이거 각각의 경우를 한번 구해보면, 자, 여기는
중복 허락하니까 5가지, 여기도 5가지에서 몇 가지다? 총 25가지가 될 것이고, 자 여기도 5 할 테니까 전부 다 곱해버리면 125 이렇게 우리가 구하실 수 있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밑에 선의 자리가 5인 경우도 125라고 구하실 수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전체 625분의 다 더해버리면 275라고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25로 나눠버리면 25분의 11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케이스 분류하신 다음에 차근차근 구하시게 되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26번 한번 봅시다. 자, 26번은 이제 중복조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중복조합에서 우리가 흔히 중복조합에 대해 이제 치환형이라고 하잖아. 뭐지? 자연수 조건이라던가 아니면 의미 아닌 정수인 조건이 깨질 텐데 그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빨간색 카드가 4장, 파란색 카드 2장, 노란색 카드 1장이라고 그랬어. 자, 7장의 카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라고 했는데, 자, 3명의 학생을 A, B, C라고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 딱 보니까 노란색 카드가 몇 장 있는 거야 지금? 노란색 카드가 1장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각각 1장 이상을 받는 학생이 있도록이라 그랬으니까, 즉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3장 다 받는 학생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그 학생은 반드시 노란색을 받아야 될 테니까 우리가 노란색 카드를 배분하는 경우는 자 3C1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자, 그치? 그러면 선생님 곱셈 법칙에서 자주 쓰는 게 뭐냐면, 곱셈 법칙에서요 그 뒤에는 전부 다 경우의 수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곱셈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A, B, C에서 선생님 노란색이 A가 노란색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파란색도 있고, 다른 색으로 쓸까요? 자, 파란색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빨간색도 있잖아. 빨간색 먼저. 자, 빨간색 먼저 이렇게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파란색이 있는데, 자 구분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가진 개수만이 중요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이 A라는 사람이 받는 빨간색의 개수 A1, 그리고 B1, 그리고 C1이라고 하면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하면 몇이어야 될 거다? 4개 해야 될 거다. 자, 그런데 지금 3장을 다 받는 학생이 있어야 되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반드시 1장 이상은 받아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A1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붙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치환해서 구워버리면 A1 프라임 더하기 B1 더하기 C1이 어떻게 됩니다? 3이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했던 치환에 대한 중복조합이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래서 3H 3하니까 얘는 10가지 이렇게 우리가 표시되는 거지. 자, 5C 3이 되니까 우리가 10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빨간색을 배분하는 경우는 10가지가 나올 거고, 자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A2 그 다음에 여기를 B2 그 다음에 C2라고 놓고요. 자,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한 게 몇이어야 되는 거야? 파란색 카드 2장이라 했으니까 2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마찬가지로 빨간색과 마찬가지로 지금 A라는 학생은 파란색 카드도 무조건 1장 이상 받아야 되니까, 자, 이 녀석도 몇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자 A2 프라임 더하기 B2 더하기 C2가 1이어야 될 테니까 3H1에서 그냥 우리에게 3가지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노란색을 배분하는 경우 총 3가지, 그 다음에 빨간색을 배분하는 경우 10가지, 그 다음에 파란색을 배분하는 경우 3가지 이렇게 나올 테니까, 자, 3 곱하기 10 곱하기 3 이렇게 해버리면 총 9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이 녀석도 뭐 중복조합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자, 한번 봅시다. 자, 27번 문제고요. 자, 주사위 2개하고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주사위의 눈의 수와 곱과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같을 확률이라 그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잘 해줘버리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주사위에 나온 수에 곱이 나오는 경우가, 자,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자, 얘는 곱이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곱이 2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3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4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근데 주사위의 곱이 1이 되는 경우라고 치면 1하고 1에서 몇 가지? 얘는 1가지 나오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2라고 한다면, 자, 1하고 2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하고 1 있을 거니까 2가지 나오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1하고 3, 그 다음에
3하고 1 이렇게 있으니까 두 가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4 같은 경우는 조심해줘야 돼. 자, 1하고 4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하고 2가 있고 그 다음에 4하고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몇 가지야? 총 3가지가 나올 거고 자, 우리가 이 녀석을 확률로 한번 계산을 해버리게 되면 자, 주사위를 2번 던진다라고 했으니까 2개 던진다라고 했으니까 총 36가지 중에 1이 나올 확률은 곱이 1이 나올 확률은 자, 36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녀석은 36분의 2. 자, 그 다음에 이또 36분의 2, 36분의 3 이렇게 우리가 확률을 구해버릴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자, 봐봐.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주사위의 곱이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1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동전의 앞면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한번 구해버리면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동전이 하나만 앞면이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럼 4개 중에 하나만 앞면이 나와야 되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자, 이 녀석은 그냥 2분의 1의 4승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앞면이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야? 2개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4개 중에 2개가 앞면이고요. 그래서 2분의 1의 4승은 똑같이 나오겠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4C 3의 2분의 1의 4승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밑에 있는 경우는 4개 중에 4개가 전부 앞면이 나와야 되는 경우고요.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4승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확률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이 경우는 16분의 4일 거고요. 자, 얘는 16분의 6이 나올 거고 자, 이 녀석은 16분의 4. 그 다음에 얘는 16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같지. 그치? 자, 그러면 각각을 곱해서 더해버리면 될 테니까 자, 36 곱하기 16으로 우리가 통분을 시켜버리면 자, 1, 4니까 4, 12 8, 3을 더하면 될 거고요. 자, 4 더하기 8 더하기 8만 10이구나. 12 그다음에 더하기 8하고요. 그다음에 3 이렇게 우리가 구해 버리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자, 36에 곱하기 16에다가 27 이렇게 나올 거고 자, 9로 약분되네. 자, 여기 몇 나와? 4 이렇게 나오니까 64분의 3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자면 확률과 통계에서 되게 획기적이고 좀 똑똑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발상적인 풀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확률과 통계의 기본이 되는 건 케이스 분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케이스 분류에서 좀 꼼꼼하게 풀어주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7번도 풀이가 됐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4점짜리가 나왔는데 자,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 이하면 자, 3 이하면 뭐라고 했냐면 나온 눈의 수의 점수를 얻고 그 다음에 4 이상이면 몇 점이래? 4 이상이면 0점을 얻는데 그쵸? 자, 그랬을 때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할 때 내 점수의 합이 4가 되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얘가 풀이가 한 가지 그냥 풀이 한 가지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일단 점수가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만약에 1이 이렇게 4번이 나오면 우리가 4점 얻을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자, 그 다음에 1이 만약에 3번이 나온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1은 몇 번? 1은 2번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가 한 번이고 0이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1이 몇 번? 한 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이 한 번, 0이 두 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1하고 1이 아니라 2하고 2 그리고 0, 0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렇지? 주사위를 던져서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4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자, 지금은 한 건 뭐냐면 점수의 합이 4일 때만 본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각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1점씩 얻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전부 다 뭐가 나와야 돼? 숫자 1이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당연히 한 가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한번 보시면 자, 1이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2가 한 번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점수를 얻는 거야. 점수를 얻는 게 0점을 얻어야 되니까 뭐야? 4 이상의 수가 한 번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주사위를 4번 던졌다라 그랬고, 자, A, B, C, D를 각각을 2별을 뒀잖아. 그치?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를 가지고요. 첫 번째로, 자, 4개의 주사위 중에 1이 몇 개? 1이 2번 나와야 되니까 1이 나오는 주사위 고를게. 그럼 몇 개 남았냐면 2개 남았지. 그치? 자, 2개 남았고, 자, 2개의 주사위 중에 2가 나오는 거 하나 고를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1이 나오는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 얘도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얘도 한 가지. 맞지?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점수가 0이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 요렇게 우리가 그쵸? 3가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자, 1120 같은 경우에는 점수에 대한 배분이야. 그치? 점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려를 해줬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는 몇 번째에서 몇 점을 얻느냐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버리면 그냥 몇이 나오게 되면 우리 1 지우고 갈까? 자, 1 지우고 자, 곱하기 3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6이 12에다가 3 하니까 36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아래 것도 마찬가지. 자, 봅시다. 자, 4개의 주사위 중에 0점을 얻을 주사위를 2개를 골라야 돼. 그치? 그러면 나머지 2개가 나온 2개 중에서 1개가 나올 1이 나올 주사위 1개를 고르시고요. 자, 그러면 1하고 3은 각각 숫자 1, 3이 나와야 되니까 한 가지잖아. 그치? 근데 0점을 얻으려면 몇 가지가 있지? 3가지가 있고 여기서도 3가지 이렇게 될 테니까 자, 6이 12에다가 9 곱하니까 108가지 이렇게 우리가 구하실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영역은 자, 4개 중에 2점을 얻을 주사위 2개를 고르십시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1 할 거고요. 1은 하지 맙시다. 자, 한 가지, 3가지 이렇게 나올 테니까 자, 3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54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1하고 36하고 108하고 54를 전부 다 더해버리면 199가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물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조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반드시 좀 연습을 좀 해보고 하도록 하시고요. 연습을 좀 하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28번도 간단하게 문제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4점짜리라고 하지만 글쎄요. 뭐 변별력이 있는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되긴 어렵고 여러분들 꼼꼼하게 그냥 잘 세시면 되는 거였어. 그치? 확통 문제가 다 그렇지 않나? 꼼꼼하게 잘 세면 되지. 그치?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29번이고요. 자, 원순열에 대한 문제인데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2가지 풀이로 좀 보여줄 거거든요. 첫 번째 풀이를 봅시다. 자, 첫 번째 풀이는 굉장히 이제 성실하게 그냥 풀이를 하는 거거든. 자, 뭐냐면 케이스 분류예요. 자, 케이스 분류를 하는데 근데 잠깐만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우리가 확통 문제에서 케이스 분류는 기본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케이스 분류 다음 스텝이 뭐가 되는 거야? 각 케이스별로 세기지. 그치? 그냥 각각을 다 세버리는 건데 자, 우리가 이 케이스별로 세기에서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대칭성이거나 아니면 규칙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세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선생님이 케이스 분류를 다 해줄 거야.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는데 자,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해 돼. 전형적인 원순열이죠. 자, 그랬을 때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이야. 자, 12가 되지 않도록이야. 그러면 이 제한 조건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2하고 6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돼? 이웃하면 안 돼. 그치? 그리고 또 뭐하고 뭐도 이웃하면 안 돼? 3하고 4도 이웃하면 안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래서 이 2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는 건데 선생님 그래서 원순열의 기본은 뭐가 될 거냐면 원순열의 기본은 기준 세우는 거잖아. 그치? 자, 기준을 세울 텐데 기준을 세워서 일일이 다 그냥 세버릴 거예요. 절대 나쁜 방법이 아니야. 절대 나쁜 방법이 아니야. 자,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제한 조건이 있는 게 지금 2, 6, 3, 4가 있는데 공통으로 된 제한 조건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아무거나 세워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6을 기준으로 한번 세워볼게.
괜찮죠? 자, 6이 기준이야. 자, 그러면 2라는 녀석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2가 여기 되거나 여기 되거나 여기 되거나 이 세 가지밖에 못 오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케이스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할 거거든. 자, 요렇게 되고요. 자, 여기가 하나, 둘, 셋. 케이스를 좀 나눠서 써서 해볼까요? 자, 케이스 1이야. 케이스 1이고요. 이 경우에는 6이 여기 있으면 2가 여기 있는 경우를 한번 세줘버릴 거고, 그 다음에 케이스 2를 봅시다. 자, 케이스 2는 6이 동그라미 있고, 6이 여기 있고 2가 아니요, 2가 여기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케이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6이 여기 있고 2가 어디 있는 경우에 여기 있는 경우겠지. 그치? 근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해줄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자, 6하고 2가 이렇게 자리를 했어. 그치? 그럼 3하고 4는 어떻게 하면 돼?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3하고 4가 앉을 수 있는 데는, 자, 여기, 여기, 또는 여기, 여기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세 종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 여기 이렇게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3하고 4가 떨어져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총 4가지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 4가지 중에서 우리가 3하고 4가 자리 바꿈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해줄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럼 2하고 6은, 아니 3하고 4는 지금 자리를 앉은 상태잖아. 그치? 자리 앉은 상태에서 우리가 나머지 1하고 5를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해주면 얘는 2팩토리얼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경우는 4 곱하기 4 하니까 몇이야? 16이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6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는 경우.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3하고 4는 이웃하면 안 되는데 3이 그냥 아무데나 앉았다라고 하자. 그치? 3이 아무데나 앉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이 여기 앉았다라고 해볼게. 그럼 4가 앉는 경우는 얘 아니면 얘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마찬가지로 3이 여기 있어도 두 군데, 3이 여기 있어도 두 군데, 3이 여기 있어도 두 군데 이렇게 될 거니까 3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총 4군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3이 어디 앉았든 상관없이 4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2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팩토리얼, 나머지 1하고 5를 자리 앉히고 배열하는 경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구하시게 되면 16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자, 케이스 세 번째를 할 건데, 자, 케이스 세 번째는 케이스 세 번째는 색 여기다 한번 써볼게. 살짝 지우고 써볼게. 여기다 쓰지 말고, 자, 우리 비교를 해야 되니까 밑에다 조그맣게 한번 써보자. 자, 그러면 실은 케이스 3인데,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여기에 6이 앉고요. 자, 여기에 2가 앉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근데 얘들아 이거 봐봐. 6이 여기 앉고 2가 여기 앉는 경우하고, 6이 여기 앉고 2가 여기 앉는 경우는 완벽하게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거 맞지? 그치?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 번째 케이스로 6하고 2가 이렇게 자리를 배열하는 경우는 정확하게 첫 번째 케이스하고 똑같을 거다라는 얘기야. 그치? 굳이 세줄 필요가 없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 16에다가 이런 것들이 2번 나올 거고, 더하기 16을 하게 되면 몇이 나온다? 48이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첫 번째 풀이고, 첫 번째 풀이는 뭐야? 케이스를 다 분류해서 그냥 문제를 풀어버린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 볼게요. 첫 번째 풀이 괜찮죠? 자, 두 번째 풀이를 볼 텐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숙해져야 되는 거거든. 자, 반드시 익숙해져야 되는 건데, 자, 어디에 좀 집중을 할 거냐면 얘들아, 자, 두 번째 풀이 봅시다. 자, 어디에 집중을 할 거냐면 제한 조건이 2개가 나왔어. 자, 제한 조건이 2개가 나온 경우야. 또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3가지까지는 가능하거든. 3가지까지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할 거냐면 집합의 연산으로 풀어버릴 거야. 자, 집합의 연산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경우의 수는 뭐냐면 우리가 사건이라는 거를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집합을 우리가 사건을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그 안에서 경우의 수는 뭐냐면 그 집합에서의 원소의 개수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는 거는요. 자, 원소의 개수에 대한 연산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뭐라고 쓸까? 대충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얘는 NA에 더하기 NB에 빼기 N에
A 교 B를 이렇게 적용을 할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한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2하고 6이 이웃하는 경우, 2하고 6이 이웃하는 경우를 얘를 사건 A라고 둘게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3하고 4가 이웃하는 경우를 선생님이 사건 B라고 한번 줄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A도 안 되고, 그치? 자 2와 6도 이웃하지 않고, 그리고 3하고 4도 이웃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수를 세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있거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전체에서 빼기 n의 A 합집합 B입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하실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에서,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전체 경우의 수에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하나만 세줘볼게. 자, NA는요. 자, NA는 자, 해석을 하게 되면 2하고 6이 뭐 하는 경우야? 이웃하는 경우지. 그치? 2하고 6이 이웃하는 경우니까, 자, 우리가 원탁 이렇게 놓게 되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6을 고정시켰다라고 한번 놔둬볼게. 괜찮아요? 자 그러면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야? 이웃하면 되니까 두 군데밖에 없겠지. 그치? 자 그래서 NA는 2 곱하기 나머지 것들 계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32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치? 자 마찬가지로 자 NB도 구하시게 되면, 자 B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자 이 B는 3하고 4가 이웃하는 경우잖아. 조심해야 돼.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 사건이라고 둔 거야. 자 그러면 2하고 6이 이웃하는 경우하고 3하고 4가 이웃하는 경우 따로 생각해 주니까 어차피 이 녀석도 뭘로 바꿔버리면 될 거야? 얘를 그냥 3으로 놓고 하게 되면 2와 6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이 될 테니까 얘는 32가 되겠다라는 얘기. 미안해요. 자 4팩 곱하기 2는요. 미안합니다. 48이죠.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48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n의 A 교 B야. 괜찮니? 자 그러면 A 교집합 B가 의미를 하는 건, 얘는 2하고 6도 이웃하고 그리고 3하고 4도 이웃하는 경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원탁 하나 딱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원탁이 찌그러졌니? 자, 셋 나오고요. 이렇게 있을 거고, 자 2하고 6이 이웃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또 2 고정시키고 볼게. 6 고정시키고 볼게. 자 여기다 6 이렇게 고정시킬게요. 그럼 2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군데야? 2군데지 뭐.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곱셈 법칙으로 쓸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2를 여기다가 고정시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지 뭐. 괜찮아요? 자 그러면 3, 4가 또 이웃해야 되니까, 자 3, 4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앉을 수 있을 거고, 곱하기 3에다가 3하고 4가 자리 바꾸는 경우도 생각해줘야 될 테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 5를 배열하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시면 2팩토리얼, 여기도 물론 이제 팩토리얼을 써주는 게 좋겠지. 자 그러면 얘 계산해버리시면 몇이 나와요? 자 24가 나오겠다는 얘기야. 뭐가? n의 a교 b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해서 해버리면 NA 또는 B라는 경우의 수는, 자 48과 96에다가 24 빼니까 몇이 나올 거냐면 72가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죠? 자 근데 전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체는 뭐야? 그냥 6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경우 아닌가? 그치? 자, 전체 경우는 5팩토리얼. 정확하게는 뭐가 되겠어? 뭐 6-1팩토리얼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 전체는 몇이에요? 120일 테니까 120에서 72를 빼버리면 48이 나오겠더라.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 케이스 분리 했었을 때하고 똑같은 답이 나왔는데, 자 제한 조건이 2개 있는 경우는 자,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더라 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29번은 이렇게 풀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마지막은 30번입니다. 30번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선택 과목에서 킬러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렇게 막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고, 선생님이 30번 문제나 뭐 29번 흔히 말하는 이제 변별력 문제들에서 푸는 걸 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문제 분석이야. 문제 분석이고, 자 그럼 문제 분석에서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자, 문제 분석에서는 선생님이 이걸 킬러 문제라고 제안을 시켰지만 실제로는 확통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예요. 확통 문제를 푸는데 자, 문제 분석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제한 조건을 분석을 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시를 드는 것도 있어. 예시를 드는 거야. 자,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된다. 뭐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하나하나 해보는 거거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예시를 들면서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놔둘게. 자, 플러스 알파라고 두면 자, 이 알파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이거를 직접 세는 게 좋을까 여사건으로 세는 게 좋을까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 자, 흔히 우리가 뭐 적어도가 나오면 여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여사건은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직접 세는 것보다 그게 아닌 경우를 세는 게 더 편할 때 그냥 여사건을 세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얘가 여사건을 쓸지 말지는요 여러분들이 문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알겠니? 자, 그래서 문제 분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고 계속 이제 확통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 실제로 문제 분석만 제대로 하더라도 확통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풀리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 분석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자,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혀 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라고 했어. 흔히 얘기하는 복원 추출 이렇게 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자, 이 시행을 몇 번? 5번 반복을 했대. 5번 반복을 했대. 자, 그랬을 때 확인한 5개의 수의 곱이 6의 배수라 그랬어. 자, 6의 배수라 그랬어. 자, 그럼 얘들아 6의 배수가 된다라는 건 뭐야 얘는? 자, 2의 배수이고요. and 그리고 뭐야? 3의 배수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5개의 숫자를 뺐대. 그치? 5개의 숫자를 곱했는데 자, 그게 6의 배수여야 된대. 그러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2가 만약에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3도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결국에 이 녀석은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 자, 5개의 수 중에서 2가 뭐야? 적어도 1개 이상이야. 적어도 1개 이상이고 자, and 그리고 3이 마찬가지로 적어도 1개 이상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자, 2가 적어도 1개, 3이 적어도 1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2가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이렇게 세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세버리면 되냐면 자, 2하고 3이 둘 중에 하나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또는 둘 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세버린 다음에 전체에서 빼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거거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전체에서 혜미는 전체에서 빼기 6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빼버릴 거야. 괜찮아요? 6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빼버릴 거야. 자,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또 보니까 우리 29번에서 두 번째 풀이랑 똑같은 경우야. 뭐가? 제한 조건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치? 제한 조건이 2개가 있어. 그럼 뭘로 한다고? 집합의 연산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을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A라고 둘게요. A라고 둘게요. 선생님 근데 왜 2가 포함되는 경우를 사건 A라고 두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 자, 봐봐요. 만약에 너희한테 A 이렇게 해볼까? 자, 2가 포함되는 거 빨리 좀 쓸게요. 2가 포함되는 걸 사건 A라고 놓게 되면 너희가 구해야 될 게 뭐야? N의 A교 B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근데 우리는 뭘로 쓰고 싶은 거야? 집합의 연산에서는 합집합으로 쓰고 싶은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얘를 2가 있는 걸 A라고 둘지 2가 있지 않은 거를 A라고 둘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어차피 결과는 똑같거든요. 결과는 똑같은데 지금 그냥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할 거니까 포함되지 않은 사건을 A라고 뒀어.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3이 포함되지 않을 사건을 B라고 한번 놔둬볼게.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니까 A가 포함이 되거나 그치? and 그리고 B도 포함이 되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네요. 자, 전체에서요 빼기 N의
A 합집합 B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렇지? 그래서 NA 합집합 B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집합의 연산 법칙을 썼기 때문에 자, 얘에서 필요한 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하나하나 한번 해봅시다. 자, NA는 지금 2가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야. 그치? 2가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5번을 뽑았을 때 1하고 3만 나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 같지.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의 수는 2하고 3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니까 이게 5승에서 몇이 나올 거다? 32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야. 자, MB를 구하는 경우도 얘도 3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래. 그치? 그러면은 3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치면 1하고 2만 나오는 경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5승에서 32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A 로 B를 봅시다. 자, 얘가 뭐냐면 건 2도 포함되지 않고 3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래. 그럼 얘들아 어떤 경우야? 1만 계속 나오는 경우 아닐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 그냥 한 가지 이렇게 되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전체 경우를 우리가 그냥 구해버리면 전체 경우는 집어넣었을 때마다 1, 2, 3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게 몇 번? 그런 게 5번 시행을 한다니까 3의 5승 이것이야 243이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래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즉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대단히 계산해볼까요? 243에서 플러스 빼기 32 더하기 32 2 빼기 몇 하면 되는 거야?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하면 63 나오죠? 몇이 나와요? 180이 나오겠더라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 자, 확률이니까 뭐 그냥 해보지 뭐. 전체 경우의 수. 자, 243분에 그 다음에 180 이렇게 해버리면 자, 9로 약분이 되거든요. 자,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는 거다. 그렇지? 자, 그래서 9로 약분을 해버리면 자, 9, 20, 7분의 20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을 거고 자, P분의 Q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몇이 나올 거다? 47이 나올 거다. 자, 30번 치고는요. 여러분들이 뭐 30번 치고는 그렇게 크게 어려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힘든 문제인 것 같아. 자, 다시 얘기를 하자면 자, 문과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한테 확통은 절대로 점수를 잃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과목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수를 잘 따기 위한 특히 단답형 문제에서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자, 확통 문제와 더불어서 수원 수투를 좀 많이 연습을 하셔서 확통 점수가 좀 비약되는 일이 없게끔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 하셔야 될 거고요. 앞으로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같이 또 계속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